공황장애 환자들은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괴로운데 그 생각을 바꿔주는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공황 발작으로는 절대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환자들이 이게 머리로는 받아들이는데 이 불안이 잘 가시지 않는다면서요. 그럼요. 그게 이제 인지적 재구성화라 그래가지고 사실은 말은 쉬워도 그게 환자분들이 왜냐면 겪으면 이거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그 공포가 또 너무 심한데 이거를 믿어라. 그러니까 잘 이제 안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 얼마나 믿는 정도를 측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게 100% 믿어지냐, 뭐 30% 믿어지냐. 그래서 그거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공황 발작이 왔을 때 너 이렇게 살지 않았냐.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이렇게 이건 큰 문제 없지 않았냐. 당신이 여기 병원에 오신 게 살아서 오지 않았냐. 나 살아서 온 겁니다. 네. 그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건 진짜로 안 죽으니까 그 믿음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뭐 100%까지는 아니라도 한 8, 90% 이상 좋아지게 되면 어느 정도는 사실은 됐다고 보여요. 사실 그거를 끝까지 그냥 그 인지행동 치료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걸 계속 100이 될 때까지 너무 이제 드라이브를 거는데 환자분들이 그렇게 되면은 좀 너무 압박도 느끼고 사실은 선생님 무서워하게 돼요. 그래서 네. 그걸 하여튼 어쨌든 네가 종교적으로 믿을 정도로 믿어라라고 계속 그렇게 살아서 오지 않았냐. 계속 그때 네가 잘 버텨가지고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는 걸 계속 가르쳐주다 보면 그게 조금씩 믿는 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 공황 발작을 경험하게 되면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그걸 전조 증상 또는 그렇죠. 이상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걸 어떻게 막 없애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죠. 애써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거고 가르쳐 준 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환자들마다 뭐 예를 들어서 속이 안 좋으면 그렇다든지 심장이 뛴다든지 그러면 그걸 전조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잡기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 죽는구나까지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제거를 하려고 본인은 어떤 경우는 그냥 뭐 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고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자기 나름대로 막 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쩔 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게 나중엔 또 안 되거든요. 호흡도 마찬가지인데 내가 이걸 죽지 않는다는 걸 계속 되뇌이지 않으면 계속 호흡만 한다고 해서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호흡도 처음에는 가라앉네 해가지고 호흡이 그나마 제일 우리 효과적인 행동 치료 요법 중 하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지적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게 돼서 더 좌절하게 되는데 그럴 때 진짜 제일 중요한 게 자기 나름대로가 아니라 인지행동에서 배운 대로 원 스텝은 이거 죽거나 잘못되지 않는다고 딱 믿고 가만히 그걸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되뇌이고 그러면서 기다려보는 거죠. 그러면서도 딴 쪽으로 집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때가 걷고 있던 중이면 걷는 다리에 뭐 이 발바닥에 닿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호흡 같은 것도 이렇게 깊게 하는 호흡 같은 거 이런 걸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신체적인 느낌으로부터 조금 떨어지게 되는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좀 낫게 되는 경우도 있죠. 그라운딩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신호가 딱 오면 네. 나름대로 뭐 생각, 그러니까 다른 거에 집중하는 그렇죠. 거죠. 제 신체적 느낌보다는 맞습니다. 뭐 저기 색깔이라든지 뭐 그런 건가요? 맞아요. 저기 현재 일어나는 어떤 거에도 집중을 할 수는 있습니다. 뭐 걷고 있던 사람은 걷는 거고 호흡하던 사람은 호흡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재밌는 텔레비전이 있으면 집중은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쪽으로 보게 되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탈중심화라고 그럽니다. 이게 중심을 여기 전조에 두는 게 아니라 중심을 딴 데 두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좋아지는 행동요법이나 인지적 요법 중 하나인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잘못되는 것이 없다. 네가 이렇게 잘 살아있지 않느냐를 자꾸 생각하는 게 제일 중요한 기법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우리가 예수님 믿듯이 내가 그런 얘기해요. 예수님 믿듯이 이거 안 죽는다는 걸 믿어요. 내 말을 믿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선생님 생각해요. 선생님 생각해가지고 선생님이 안 죽는다 더 그랬지. 공황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뭐 이렇게 외모가 이렇게 좀 자극적이진 않아가지고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인지행동 치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인지라는 건 생각이고 행동이라는 것은 뭐 행동이겠죠.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인지니까 생각 바꾸기. 그렇죠. 그다음 행동은 약간의 노출 그런 자극들에 맞습니다. 두 가지가 핵심이라면서요? 예, 공황장애는 치료가 사실은 여러 가지 기법, 뭐 호흡도 있고 머슬, 뭐 근육도 이제 이완하는 요법도 있고 이런데 이런 행동 요법들은 사실 크게는 효과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얘기한 계속 강조한 인지적 재구성화.
생각 바꾸기. 두 번째는 어느 정도 좋아지게 되면은 약간 그 두려운 곳에 살짝 가게 되거든요. 인지행동 치료를 받으면 한 4회기 정도 지나면 환자들이 알아서 슬슬 지하철도 한번 가보고 버스도 한번 가보고, 왜냐하면 자기가 좋아진 걸 느끼니까. 그래서 가다 보면은 그게 노출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인지행동 치료를 노출을 요법을 할 때 의자 돌리기 하잖아요. 예, 뺑뺑 의자에 앉히고 뺑뺑 돌리기. 예. 근데 그것도 막 이제 하기 싫어하는 거 막 시켰어요. 네. 그랬더니 막 뺑뺑 돌리다가 발작 생기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준비가 됐을 때, 내가 자신이 생겼을 때 가는 게 중요한데, 인지행동 치료 한 세션을 하게 되면 자신이 생기는 사람이 반 이상 있어요. 그러면 슬슬 내가 가보고 싶으면 가봐요라고 해야지, 가야 된다고 요새는 무조건 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슬슬 가게 되면은 옆에 있는 사람이 가니까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 나도 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6세션, 7세션 가면 슬슬 가서 자신이 생기게 되면, 보통 한두 개 인지행동 치료 끝날 때는 한두 개 정도 못 가고 나머지는 어느 정도 가게 돼요. 근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죠. 두 가지, 노출, 생각 바꾸기, 요게 가장 인지행동 치료 공황장애에서는, 딴 데선 말고 공황장애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전공이 2년차 때 고등학생 남자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공황장애, 공황 발작으로 왔어요. 그때 제가 열심히 할 때니까. 그때는 뭐 운동요법 이런 거 있었습니다. 근데 심장을 뛰게 만들려고 그래서 심장이 뛰어도 안 죽는다를 하게 같이 농구를 했어요. 아, 농구를 제가 그래도 한 맞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씩 열심히 하셨죠. 열심히 했죠. 한 8세션 했는데 네. 제가 얼마 전에 여의도에서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저를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요? 훌륭한 그 금융 쪽에 일을 하시는 분이고. 잘 됐네요. 이렇게 노출 치료도 요새 하시나요? 그럼요. 노출 치료도 사실 이렇게 적극적 선생님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치료는 안 합니다만, 옛날에 우리 모 선생님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을 데리고 비행기 같이 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사가 또 같이 타면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출 치료 해주는 게 굉장히 환자한테 인간적인 감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걸 해주게 됩니다. 저는 뭐 그게까지는 못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못하는데, 그런 인간적인 만남이나 운동,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노출시켜 주는 것 상당히 그 바람직한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인지행동 치료라는 게 이제 현대인들이 바쁜 직장인들도 많고 하니까 물론 그룹으로 모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1대1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랄까? 예. 요새는 뭐 그렇죠. 동영상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네. 그런 것들도 혹시나 있을까요? 예, 그럼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보면은 뭐 자기를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지금 개발 중에 있는 디지털 치료제들이 공황장애에 몇 가지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임상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 임상 시험을 하게 돼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다면 그 디지털 치료제를 사용해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디지털 치료제는 우리가 지금 짧게 요약해서 얘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8세션 내지 12세션을 해가지고 우리가 디지털로 자기가 혼자 배우게 하고 병원에 가서 나중에 교육도 좀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게 제일 바람직할 것 같고요. 지금은 유튜브에도 또 나름대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해놓은 내용들이 많아요. 근데 그걸로 우선 교육을 하고 오시면 제가 얘기하기가 쉽죠. 짧게 막 선생님 보는 시간은 사실 짧으니까요. 특히 이제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짧으니까 그런 걸 보고 가면은 아무래도 얘기가 잘 이해가 잘 되게 돼요.